그날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진심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이 모든 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게 되면서 시작된 배신과 진실 그리고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명자 여사 72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정했죠.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베란다 텃밭에선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수진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명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법이지. 커피 드릴까요? 아니야, 난 보리차가 좋아. 너나 마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재혁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다음 주야. 아, 그렇구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재혁은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나가며 인사를 건넸죠. 어머니,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돼요. 알았어, 고마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고요해졌죠. 명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공기와 반찬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익숙했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창밖으론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한창이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다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명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은 다르다고 자신의 며느리는 착하다고 생각했죠. 오후가 되자 명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는 필요 없었죠. 다리도 튼튼했고 걸음걸이도 단단했습니다. 공원 벤치에는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명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그럼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식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요즘 며느리가 잘해줘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잘해줘요. 아침마다 밥도 차려주고 약도 챙겨주고요. 그거 참 복 받으셨네. 그러게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명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그랬죠. 며느리가 자신을 잘 대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죠. 전화 통화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응, 언니.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명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아니야, 겉으론 잘해주지.
근데 솔직히 좀 답답할 때도 있어. 매일 똑같은 말 하시고 이것저것 신경 쓰이고. 수진의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도 들렸죠. 명자는 조용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도 사람인데 힘들 수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죠. 명자는 일부러 소리내어 기침을 했습니다. 큼큼. 곧 수진이 전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가 좋더라. 그러셨구나. 저녁 곧 준비할게요. 수진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를 말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죠. 어머니, 오늘 반찬 입맛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고생했어. 안 해요. 이 정도는요. 재혁도 기분 좋게 밥을 먹었습니다. 단란한 식탁이었죠. 하지만 명자의 마음 한쪽엔 작은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작았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씨앗은 곧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는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에선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엄마 건강검진 한번 받게 해야 할 것 같아. 왜? 어디 안 좋으신 데 있어? 아니, 그냥. 나이도 있으시고 확인 차원에서. 그래, 알았어. 다음 주에 예약 잡을게. 명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화였죠.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꿈이었죠. 가족들이 자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 그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명자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깨질 거라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명자는 병원에 다녀왔죠. 정기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좋으세요. 명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죠. 만약 내가 아프다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명자 자신도 알 수 없었죠.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식탁을 차리고 있었죠. 명자는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니? 된장찌개랑 생선구이요, 어머니. 아, 그래. 명자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5분 뒤 다시 부엌으로 왔죠. 저녁은 뭐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짝 의아한 표정이었죠. 어머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된장찌개요. 아, 그랬구나. 명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깜빡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반응을 보는 거지. 왜 그랬을까요? 명자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던 거죠. 자신이 약해지면 어떻게 대할지 말입니다. 수지는 잠시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피곤하신가 보다. 그날 밤 명자는 수진과 재혁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오늘 이상하셨어.
왜? 같은 질문을 2번 하시더라고. 방금 대답했는데 또 물어보시고. 재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자꾸 그러시면 좀 걱정되지 않아? 무슨 걱정? 혹시 치매 같은 거? 그 말에 명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지 장난처럼 해본 건데 벌써 치매를 의심하다니. 아니야, 그냥 한 번 한 거잖아.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묘한 감정이 들었죠. 호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치매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 그날 이후 명자는 가끔씩 작은 실수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기, 방금 먹은 약을 잊어버린 척하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처음엔 재혁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좀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깜빡했을 뿐이야. 하지만 수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앉아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어머니. 아, 수요일. 그럼 오늘 병원 가는 날이구나.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병원은 금요일이에요. 그랬나?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명자는 놓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혼자 식사를 하다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밥 먹었니?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 돌아봤습니다. 네, 어머니. 아까 먹었어요. 아, 그래.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 어머니,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 명자는 자신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이죠.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진짜 시작되는 건가? 그 말을 들은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연기였지만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일부러 잠옷 차림에 덥수룩한 머리로 말입니다. 거실엔 수진이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야 해. 명자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말이죠. 수진이 깜짝 놀라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수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명자의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밤 12시예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야, 가야 해. 엄마가 혼자 계셔. 명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진은 팔을 잡아 안으로 데려왔죠.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 못 나가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짜증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다음 날 명자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죠.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어젯밤에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나가시려고 했어. 돌아가신 어머니 찾으신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치매 증상 같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해? 명자는 문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일주일 후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죠.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명자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3월, 아니 4월? 대통령 이름이 누구죠? 그게, 잠깐만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상담 시간에 말했죠.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달랐죠.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어디로 향할지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진실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치매 환자가 되었다. 아니, 치매 환자인 척하기로 했다.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알고 싶다. 내가 약해졌을 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펜을 내려놓은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진단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재혁은 어머니를 더 챙겼고 수진도 표면적으론 여전히 다정했죠. 하지만 명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약 드세요. 수진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죠. 기계적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명자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관찰했죠. 수진의 표정, 눈빛, 작은 한숨까지.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자는 화장실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일부러였죠. 바지에 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수진이 화장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자 얼굴이 굳었죠. 어머니, 또요? 미안해. 깜빡하고.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거칠게 꺼냈죠. 빨리 갈아입으세요. 진짜. 마지막 말은 중얼거림이었지만 명자는 다 들었습니다.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였죠. 그날 오후 명자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채널을 한참 동안 말이죠. 수진이 빨래를 개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계속 그것만 보세요? 응? 이거 재밌어서. 아까부터 3시간째신데요. 다른 거 보시지 그래요. 그래. 그럼 채널 좀 돌려줘. 수진이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던지듯이 말이죠. 명자는 그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작됐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식탁에서 밥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하면서 말이죠. 아이고. 수진이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밀 때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죠. 어머니, 조심히 좀 드시지. 매일 치우는 거 힘들어요. 미안해. 매일 미안하다고만 하시면 되는 줄 아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재혁이 깜짝 놀라 아내를 봤죠.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은 회사 가니까 몰라요. 매일 이러시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테이블에 던지고 부엌으로 가버렸죠. 명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한 척하면서 하지만 속으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며칠 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자는 밤에 일부러 화장실을 여러 번 갔습니다. 수진의 잠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또 화장실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응, 자꾸 마려워서. 아까도 가셨잖아요. 30분도 안 됐어요. 그래도 마려운데. 수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명자를 부축하는 척했지만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수진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어젯밤에도 잠 한숨도 못 잤어. 응? 1시간마다 화장실 가신다고 깨우시고. 진짜 지옥이야. 치매는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 이게 몇 년이야, 몇 년. 생각만 해도 끔찍해. 명자는 문 뒤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재혁이 출장을 간 날이었죠. 명자는 거실에서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죠. 수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또 뭐 하신 거예요? 미안해. 손이 미끄러워서.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수진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거칠게 화난 듯이 말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면서 왜 이렇게 사고만 치세요? 그 말이 명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 한다는 말. 그건 곧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명자는 방에 있었지만 문틈으로 대화가 다 들렸죠. 언니 시어머니 치매시라며? 힘들겠다. 힘들지 뭐. 근데 솔직히 이것도 시간 문제야. 무슨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재산이 꽤 있거든. 아파트도 한 채 갖고 계시고 나중에 유산 받으면 뭐 그땐 요양원 보내면 되지.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들으시면 괜찮아.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 하셔. 방금 한 말도 10분 뒤면 까먹으실 거야. 명자는 방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그래. 이게 내 본심이구나. 그날 밤 명자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온라인으로 재혁명의 카드로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집 안 곳곳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명자가 저녁 식사 중 국을 쏟았습니다. 일부러였죠. 뜨거운 국이 수진의 옷에 튀었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매일 이런 식이면 어떡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진짜 미치겠네. 수진은 명자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끌고 갔죠. 오늘은 여기 계세요. 저녁 안 주셔도 돼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명자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이죠. 그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이제 충분해. 충분한 증거야. 명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그날 밤 명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죠.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명자도 웃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말이죠. 고맙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돼. 게임은 이제 막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언제나 말입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이른둘의 얼굴, 주름진 손, 그리고 지쳐 보이는 눈빛. 이게 나야. 치매 환자인 척하는 노인. 순간 명자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제야 깨달았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명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20살의 명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었죠.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꿈이 가득한 눈이었죠. 나도 이랬었구나.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죠. 하지만 23세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말이죠. 당신 인생은 이제 가정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꿈을 접었죠. 아니,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혁이 갓난아기였을 때였죠. 명자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꿈도 행복도 말이죠. 남편은 집에 잘 없었다. 일에 바빴고 술자리가 많았죠. 명자는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봐줬죠.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수없이 말이죠. 그리고 재혁은 잘 자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결혼도 했습니다. 명자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니까요. 하지만 명자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래서 뭐가 남았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나는 누구지? 평생을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없었죠. 박명자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자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20대에 쓰던 일기장이었죠. 펼쳐보니 젊은 날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도서관에 갔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싶다. 내가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 명자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말이죠. 미안해. 그때의 나에게 자신의 꿈을 저버렸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명자는 일기장을 덮고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보던 그 별들이었죠. 별은 말이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란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명자는 그 말을 믿었죠. 그리고 지금도 믿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창문을 스쳤을 뿐이었죠. 명자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걸 시작했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이 궁금했죠. 자신이 약해지면
그들이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복수? 하고 싶었던 거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늙으니까 짐이 됐습니다. 귀찮은 존재가 됐죠. 그게 서러웠던 거야. 명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죠.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말이죠. 다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니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명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이 게임은 끝까지 가야 해. 내가 누군지 보여줘야 해. 그날 밤 명자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고. 이건 존엄이라고 말이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명자는 잠들지 않았죠.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죠. 이제 중요한 건 끝을 어떻게 맺느냐야. 명자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언제 진실을 드러낼지, 어떻게 드러낼지,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전이 아니었죠. 이건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죠. 명자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좋은 아침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오랜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곧이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명자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72의 얼굴. 하지만 이번엔 달라 보였죠. 늙고 지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하고 당당한 여인이었죠. 나는 박명자야.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야. 그날 명자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치매 환자였지만 속으론 달랐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또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명자는 담담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곧 내가 무릎 꿇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죠. 다만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자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존엄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이다. 그리고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펜을 내려놓은 명자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20살의 자신이 웃고 있는 꿈이었죠.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죠.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고 수진의 학대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그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는 거실 화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명자는 그 녹음을 들었죠. 진짜 답답해 죽겠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와의 통화 내용이었죠. 재산? 당연히 많지.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10억은 넘을걸. 그거 다 받으면. 명자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죠. 이미 15개가 넘는 파일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습니다.
녹음만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명자는 수진이 외출한 사이 조용히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들키면 안 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죠.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들이 있었죠. 시어머니 아파트 마이너스 12억 추정, 예금 계좌 마이너스 약 2억, 주식 마이너스 5천만 원.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요양원 알아보기 마이너스 월 200만 원대. 유산 정리 후 바로 입소 절차. 명자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내 계획을 말이야. 명자는 휴대폰으로 수첩을 사진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말이죠.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혁이 해외 출장을 간 날이었죠.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떠들었죠. 명자는 방에 있는 척했지만 문틈으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근데 진짜 괜찮아? 시어머니 혼자 방에 계신데. 괜찮아. 약 먹고 주무시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유산 받으면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이 집 리모델링부터 할 거야. 시어머니 방 없애고 드레스룸 만들고. 오, 좋겠다. 근데 시어머니는? 말했잖아. 요양원 보낼 거라고. 거긴 전문가들이 케어하니까 더 낫지 뭐. 그래도 그렇지. 친정 어머니도 아니고.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좋아한 적 없어. 결혼할 때부터 간섭 심하시고 이것저것 참견하시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럼 왜 참았어? 재산 때문이지. 뭐 때문이겠어. 남편 사랑? 그런 거 진작에 식었어. 명자는 문 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자. 네, 어머니. 수지는 웃으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명자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오후에 명자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수진 몰래 말이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죠. 명자 씨,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요? 갑자기 왜? 제가 치매라는 소문 들으셨죠? 네, 그렇다던데. 혹시 괜찮으세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또렷한 눈빛으로 말이죠.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습니다. 법무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시겠습니까? 명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아들에게 갑니다. 단 며느리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만약 며느리가 저를 학대한 증거가 드러나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법무사는 펜을 멈췄습니다. 명자 씨,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명자는 서명했죠.
떨리지 않는 손으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이야. 모든 게 드러날 거야. 명자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USB가 들어 있었죠. 모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담긴 USB였습니다. 이게 내 무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명자를 수진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찾았잖아요. 그냥 산책.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죠. 그게 가짜라는 것을 말이죠. 미안해. 됐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명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죠.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명자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봤죠. 일주일 후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73번째 생일 말이죠. 그날이야. 그날 모든 걸 끝내는 거야. 명자는 조용히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장을 보낼 사람들, 준비할 증거들, 그리고 마지막 대사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죠. 이건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해. 파티요? 갑자기요? 응. 엄마 생일이잖아. 가족들 다 모였으면 좋겠어. 그러세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명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돼. 그날 밤 명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의 얼굴.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박명자야.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지도 분노에 차있지도 않았죠. 다만 확신에 찬 미소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신 말이죠.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자의 73번째 생일이었죠. 거실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작은 파티가 아니었죠. 명자가 일부러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하게 계세요.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웃고 있었죠.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명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말이죠. 오후 3시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건배,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잔을 들었죠.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명자는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죠. 재혁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로 73이 되셨는데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수진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평소엔 말 못했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제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진 씨 정말 효부네요. 저런 며느리 둔 어머니가 복 받으셨어.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때 명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죠. 여러분, 명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렷했습니다. 떨림 없이 명확하게 말이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재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서 있을게. 명자는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죠. 여러분, 제가 치매라는 거 다들 아시죠?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치매 환자로 살아왔습니다. 기억을 잃고 실수를 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노인으로 말이죠.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자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죠.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재혁이 더듬거렸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말이죠. 내 아들아, 엄마는 치매가 아니야.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어. 그럼 그동안은 연기였어. 다 일부러 한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농담이시죠? 무슨 농담 아니야, 수진아. 명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해.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모든 걸 말이야. 수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자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연결했죠.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치매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지옥이야.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게, 명확하게 말이죠. 어차피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데 뭐. 나중에 유산 받으면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매일 이런 식이면 어떡해요. 진짜 미치겠네. 오늘은 여기 계세요. 저녁 안 주셔도 돼요. 수진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목소리였죠.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명자는 다음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수첩 사진이었죠. 스크린에 큰 글씨로 떴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마이너스 12억 추정. 유산 정리 후 바로 입소 절차.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지. 날 사랑한 적도 존중한 적도 없었어. 어머니, 6개월 동안 난 모든 걸 봤어. 내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죠. 나는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내 꿈도, 내 행복도 다 포기하고 말이야. 그런데 늙으니까 짐이 됐어. 귀찮은 존재가 됐지. 어머니, 저는... 입 닥쳐.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변명하지 마. 증거가 다 있어. 내 목소리로, 내 글씨로 말이야. 수지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도 책임이 있어, 아들아.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옆에서 보고도 몰랐잖아.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더 편했으니까. 재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명자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건 제 결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유언장입니다. 제 재산은 아들에게 갑니다. 하지만 명자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와 이혼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만약 이혼하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명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이 돌아올 곳은 없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더 이상 이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명자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걸어갔죠. 뒤에선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명자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창밖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죠. 명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제 존엄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짐을 싸서 떠났고 재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20살의 자신이 웃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죠.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집을 떠났습니다. 재혁은 이혼 서류에 서명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차 한 잔 하실래요? 재혁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힘들었어. 명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감추지 않았죠.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명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도 피해자야, 아들아.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제가 더 신경 썼어야. 과거는 이미 지났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명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게 말이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재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죠.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재혁은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함께 식사를 했죠.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말해봐. 명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말이죠. 그리고 명자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도 젊었을 땐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 정말요? 몰랐어요. 응. 근데 결혼하고 포기했지. 그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재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죠. 엄마도 꿈이 있으셨네요. 그럼 나도 사람이야. 꿈도 있고 바람도 있지. 그 대화 이후 재혁은 변했습니다. 어머니를 엄마가 아닌 박명자라는 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관한 이야기란다. 명자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줬죠. 아이들은 집중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이죠. 책을 다 읽고 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용감하세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도 용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날 오후 명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명자 씨, 누군가 불렀습니다. 오래된 친구, 영숙 씨였죠.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문 들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명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영숙 씨가 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고마워요. 2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며 말이죠. 3달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혁이가 저녁을 만들어줬다. 서툴렀지만 맛있었다. 아니, 사실 맛은 별로였다. 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게 더 맛있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명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세요? 그때 그렇게 하신 거.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안 해.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누군지 증명하고 싶었지. 명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난 그냥 엄마가 아니야. 난 박명자야. 꿈도 있고 감정도 있는 한 사람이지.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고마워, 아들아. 사계절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다시 자신의 생일을 맞았습니다. 74이 되었죠. 이번엔 조용한 생일이었습니다. 재혁과 단둘이 작은 케이크 하나로 말이죠. 생일 축하해요, 엄마. 고마워. 촛불을 끄며 명자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케이크를 먹으며 재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명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응, 행복해.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너는? 저도요. 엄마랑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요. 2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웃음이었죠. 그날 밤 명자는 일기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1년 전 나는 선택을 했다. 힘든 선택이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다. 나는 내 존엄을 지켰다.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것이다. 박명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펜을 내려놓은 명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환한 달이었죠. 고마워. 나 자신에게. 명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이죠. 그날 밤 명자는 꿈을 꿨습니다. 넓은 들판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상쾌했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었습니다. 잘 살았어. 고생했어. 젊은 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명자도 웃으며 대답했죠.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따뜻하게, 오랫동안 말이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야. 그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거실에서 재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좋은 아침.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죠. 진심이 담긴 아침이었으니까요.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 진심이 담긴 관계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의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 이웃들이 인사를 했죠.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며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따뜻하게 진심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일은 내시지만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녁 무렵 명자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참 아름답구나. 명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그 바람을 맞으며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미소였죠. 다만 감사하는 미소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에,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말이죠. 그날 밤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명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말이죠. 잘 자 모두들. 명자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말이죠. 그날 이후 그 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처럼 따뜻하게요. 여기까지가 박명자 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72의 나이에 스스로를 되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진다고 말이죠. 하지만 명자 여사는 보여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는 것을요. 진심은 언젠가 시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죠. 여러분 곁에도 명자 여사 같은 분이 계실 겁니다. 어머니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이웃일 수도 있죠. 오늘 하루 그분들께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요?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바꾸는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혹은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말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